휴대폰 화면이 흔들렸어요. 아니, 재현의 손이 떨린 거였어요. 상장 폐지 결정. 거래 정지. 학원 2층 복도. 오전 8시 27분. 확장 공사로 새로 깐 바닥재 위에 재현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재현은 벽에 기댔어요. 손끝이 차가웠어요.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배어들었어요. HTS 앱을 열었어요. 평가 금액 2,950만 원. 1억이 2,950만 원. 숨이 막혔어요. 복도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재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그 숫자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아내였어요. 재현은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머릿속에 한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재현아, 너 같은 사람은 이런 기회 잡아야 돼. 박태수, 10년 지기 친구. 그 이름이 지금은 칼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3월 어느 월요일 오후 학원 2층 강사실이었어요. 확장 공사가 끝난 지 2달. 새로 산 커피 머신에서 원두 갈리는 소리가 났어요. 윙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퍼졌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원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수학 강사 이현주가 종이컵을 건넸어요. 재현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혀끝에 쓴맛이 살짝 돌았어요. 강사 4명이 둥그렇게 모여 앉았어요. 오후 3시 30분, 학생들이 오기 전 잠깐의 여유였어요. 책상에는 교재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벽시계 초침이 째깍거렸어요. 요즘 주식 대박 났다면서요? 영어 강사 박민수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재현의 손이 커피컵을 쥔 채 멈췄어요. 누가요? 제 대학 동기요. 작년에 3천 넣어서 지금 1억 2천 됐대요. 재현의 심장이 한번 쿵했어요. 3천이 1억 2천? 미쳤네요. 그럼 차 바꾸겠다. 이현주의 눈이 커졌어요. 바꿨죠. 벌써. 테슬라 사진 보냈던데요. 요즘은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죠. 국어 강사 김서연이 거들었어요. 재현은 커피를 마셨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뜨거웠지만 삼켰어요. 3천이 1억 2천. 4배. 손가락으로 종이컵 표면을 톡톡 두드렸어요. 원장님은 주식 안 하세요? 김서연이 재현을 봤어요. 저는 잘 모르죠. 바쁘기도 하고. 웃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조여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들 ETF 같은 거 한대요.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오른다고. 맞아요. 저도 작년부터 조금씩 넣는데 은행 이자보다 100배 나아요. 적금 깨서 주식으로 옮겼어요. 이현주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재현은 창밖을 봤어요. 가로수에 연두색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봄이었어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 다들 하는구나.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한 모금 더 마셨는데 이제 미지근했어요. 근데 원장님, 학원 확장하시느라 힘드셨죠? 이제 좀 안정됐어요? 김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학생 수는 늘었으니까요. 재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책상 서랍 안쪽에 접혀있는 대출 영수증이 떠올랐어요. 대출 잔액 5천만 원. 월 상환액 85만 원. 강사들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수능 출제 경향, 학생 관리, 다음 주 회식 장소.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3천이 1억 2천. 만약 5천을 넣으면 2억?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밤 10시 마지막 수업이 끝났어요. 재현은 학생들을 배웅하고 학원 문을 잠갔어요. 복도 형광등을 하나씩 껐어요. 불이 꺼질 때마다 어둠이 조금씩 건졌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재현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습관처럼. 차가운 밤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3월 밤은 아직 쌀쌀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포털 사이트 대신 유튜브를 켰어요. 검색창에 주식 초보를 쳤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와 함께 히터 바람이 나왔어요. 직장인 여러분, 월급으로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유튜버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어요. 저도 5년 전만 해도 월급쟁이였어요. 하지만 주식을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죠. 재현은 백미러를 조정하며 화면을 흘끗 봤어요.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고급 사무실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 사람도 평범했다는데 차를 빼며 유튜브를 켜놓은 채 운전했어요. 신호에 걸릴 때마다 화면을 봤어요.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5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빨간불. 재현의 손이 운전대를 꽉 쥐었어요. 지금은 2억을 넘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재현은 엑셀을 밟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어요. 밤 10시 반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불이 꺼져 있었어요. 아내와 민서는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작게 났어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어두웠어요. 복도 끝 작은 야간등만 켜져 있었어요. 부엌 식탁에 랩 씌운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쪽지가 있었어요. 저녁 데워 드세요. 아내. 재현은 랩을 벗기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옷장에서 옷을 꺼내 조용히 갈아입었어요. 넥타이를 풀 때 살짝 쓸리는 소리가 났어요.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손을 얹고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 비쳤어요. 눈 밑이 어두웠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재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앱스토어를 열었어요. 손가락이 검색창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냥 한 번만. 검색의 주식. 수십 개의 앱이 나왔어요. 가장 위에 있는 걸 눌렀어요. 다운로드. 설치. 진행바가 천천히 차올랐어요. 재현은 그걸 가만히 지켜봤어요. 앱이 깔렸어요. 아이콘을 눌렀어요. 로그인 화면이 떴어요. 체험하기 버튼이 보였어요. 클릭. 화면이 바뀌었어요. 수많은 숫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빨간색, 파란색, 위로, 아래로. 재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화장실 형광등 아래서 휴대폰 화면이 파랗게 빛났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재현은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천장 무늬가 보였어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어요. 대출 5천만 원, 4년 상환. 만약 주식으로 2배만 해도 2년이면 되는 건가? 3배면 1년. 베개를 뒤집었어요. 시원한 면이 뺨에 닿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3천이 1억 2천.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옆에서 아내가 뒤척였어요. 재현은 숨을 죽였어요. 아내의 숨소리가 다시 고르게 이어졌어요. 재현은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숫자들이 보였어요. 빨간색, 파란색, 위로, 아래로.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재현은 잠들었어요. 앱을 깐 지 사흘이 지났어요. 삭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좌를 개설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하루에 서너 번 화장실에 갈 때, 점심을 먹을 때, 신호 대기를 할 때마다 슬쩍 앱을 열어봤어요. 체험 계좌 모드. 가짜 돈 1천만 원으로 연습하는 기능이었어요. 수요일 점심시간 학원 근처 김밥 천국이었어요. 재현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휴대폰이 먼저 손에 쥐어졌어요. 앱을 켰어요. 어제 아무거나 눌러서 산 주식이 있었어요. 100만 원어치. 숫자를 봤어요. 평가 금액 108만 4천 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루 만에 8만 4천 원?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김치찌개에서 김이 계속 올라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다른 종목들도 보였어요. 초록색 숫자, 빨간색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돈이었으면 계산이 시작됐어요. 100만 원에 8만 원이면 8%, 1000만 원이면 80만 원. 재현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한 달 대출 이자가 85만 원인데,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있으면 하루 만에 거의 한 달치 이자를. 주문하신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재현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찌개를 떠먹었어요. 뜨거웠어요. 혀가 얼얼했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숫자뿐이었으니까요. 오후 수업 중이었어요. 재현은 칠판에 수학 공식을 썼어요. 분필 가루가 손에 묻었어요.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재현은 학생 책을 봤어요. 하지만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건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느껴졌어요. 알림인 것 같았어요. 주식 앱일까? 선생님? 미안. 다시 한번 볼게. 문제를 다시 읽었어요. 2차 방정식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풀었을 텐데 오늘은 집중이 안 됐어요. 이건 그네 공식을 쓰면 돼. 여기 봐봐. 칠판에 풀이를 썼어요. 하지만 손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 저녁 8시, 잠깐의 쉬는 시간이었어요. 재현은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내린 뒤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앱을 켰어요. 평가 금액 115만 2천 원. 아침에 108만 원이던 게 이제 1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 수익. 하루도 안 됐는데 재현은 다른 메뉴를 눌러봤어요. 인기 종목, 급등주, 테마주. 낯선 단어들이었지만 이상하게 눈이 갔어요. 한 종목을 눌렀어요. 그래프가 떴어요. 빨간 선이 위로 치솟고 있었어요. 오늘만 23% 상승. 만약 여기에 100만 원을 넣었으면 23만 원 번 거네. 손가락이 매수 버튼 위에 있었어요. 체험 계좌니까 한번 해볼까? 클릭. 매수 완료. 심장이 뛰었어요. 가짜인 걸 알면서도. 밤 10시 퇴근길 차 아니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 또 앱을 켰어요. 총 평가 금액 128만 9천 원. 수익률 28.9%. 하루 만에 29만 원. 재현의 손이 운전대를 꽉 쥐었어요. 가짜 돈으로 이 정도면. 진짜 돈이었으면.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났어요. 빵. 재현은 황급히 엑셀을 밟았어요. 밤 10시 반 집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TV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요. 아내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요? 저녁은요?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재현은 소파 옆에 앉았어요. TV에서는 중년 부부가 부엌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요? 드라마 속 아내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드라마 속 남편이 대답했어요. 재현은 옆에 앉은 진짜 아내를 봤어요. 여보, 왜요? 요즘 사람들 주식 많이 한대요. 아내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재현을 봤어요. 갑자기 주식은 왜요? 아니, 그냥 학원 선생님들이 얘기하길래. 그래서요?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그냥 우리도 좀 알아는 봐야 하지 않나 해서요. 알아봐서 뭐 하게요? 당신 학원 대출도 아직인데 무슨 주식이에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듣고 나니 답답했어요. 대출 있으니까 더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뭐라고요? 아내가 TV를 껐어요.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자라도 벌면 좋잖아요.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주식으로 이자를 번다고요? 당신 주식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죠. 근데 다들 하잖아요. 다들 한다고 다 따라해요? 당신 학생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재현은 할 말이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여보.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 지금 여유 없어요. 애 학원비, 생활비, 대출 이자 내면 남는 거 없다고요. 거기서 주식까지 하면 어떡해요? 알아요. 알면서 왜 그래요?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화가 아니라 불안이었어요. 미안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생각하지 마요. 우리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힘들어요. 아내가 TV를 다시 켰어요. 드라마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재현은 일어났어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스프링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충분히 힘들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4년을 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었어요. 대출 한도 조회.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어요. 클릭. 신용대출 가능 금액 5천만 원. 숨이 멎었어요. 5천만 원.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만약 5천을 넣고 30% 수익이면 1,500만 원, 3배면 1억 5천.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껐어요. 다시 켰어요.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신용대출 가능 금액 5천만 원. 재현은 휴대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그 숫자를 보고 있었어요. 1시간 뒤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재현은 책을 보는 척했어요. 안 자요? 응, 조금 있다가요. 아내가 화장실로 갔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현은 다시 휴대폰을 켰어요. 주식 앱. 총 평가 금액 131만 5천 원. 밤인데도 숫자가 올랐어요. 31만 원 수익. 가짜 돈으로.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불 꺼요. 응. 재현은 불을 껐어요. 방이 어두워졌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아내가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재현은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숫자들이 보였어요. 5천만 원, 131만 5천 원, 31만 원 수익.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아내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재현은 스스로에게 대답했어요. 안 할 거야. 짧은 침묵. 아직은 그 한 단어. 아직. 재현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어요. 안 한다가 아니라 아직이라는 말을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남겨뒀어요. 앱을 깐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재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체험 계좌 수익률.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월요일 점심시간 재현은 같은 건물 4층을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며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운 쇠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박태수 형. 10년 지기였어요. 재현이 학원을 처음 열었을 때 축하 화환을 보내준 사람. 재현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밤새 같이 있어준 사람. 서로 아이들 생일을 챙겨주고 부모님 병원 이야기까지 나누는 사이. 4층 복도에 도착했어요. 태수의 학원 유리문 너머로 강사실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야, 재현이. 오, 재현이, 잠깐만. 문이 열렸어요. 태수가 검은색 폴로 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네. 들어와. 형, 점심 먹었어요? 아직. 너도? 저도요. 같이 먹을래요? 그래, 좋지. 근데 뭐 급한 일 있어? 보통 때는 안 올라오잖아. 태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 그냥 커피나 한잔하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여기서 먹을까? 내가 커피 내려줄게. 강사실로 들어갔어요. 창가 쪽에 놓인 커피 머신에서 태수가 원두를 갈기 시작했어요. 윙하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재현은 소파에 앉았어요. 4층이라 전망이 좀 더 좋았어요. 창밖으로 대로변이 보였고 점심시간이라 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태수의 책상 위를 봤어요. 노트북, 서류 몇 장, 그리고 HTS 프로그램이 켜진 모니터. 재현의 시선이 그 화면에 멈췄어요. 빨간색, 파란색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요즘 어때? 확장하고 학생 많이 늘었지? 태수가 커피를 내리며 물었어요. 네, 그럭저럭요. 근데 대출이 좀 부담이긴 해요. 그래도 투자한 거잖아. 나중에 다 회수돼. 태수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재현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지냈어요. 태수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근데 진짜 무슨 일이야? 얼굴에 뭔가 쓰여 있는데. 형, 주식하세요? 재현이 말을 꺼냈어요. 태수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놀람도 아니고 당황도 아니었어요. 마치 드디어 물어보는구나 같은. 왜? 너도 관심 있어? 네. 요즘 주변에서 다들 한다고 해서요. 맞아. 요즘 안 하는 사람 없지. 태수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나도 작년부터 하고 있어. 어때요? 재현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였어요. 솔직히 태수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쁘지 않아. 월급보다 더 벌 때도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월급보다 더. 물론 잃을 때도 있긴 한데 제대로 알고 하면 충분히 괜찮아. 태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재현에게 보여줬어요. 빨간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 287%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작년 초에 산 종목. 거의 3배 올랐어. 3배요. 재현의 손이 커피컵을 꽉 쥐었어요. 100 넣었으면 지금 300인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배. 체험 계좌에서 본 30%도 놀라웠는데 3배라니. 근데 재현아, 태수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너 지금 여유 자금 있어? 아니요. 솔직히 없어요. 확장하느라 대출 받았잖아요. 그렇지. 내가 알지. 태수가 커피를 마셨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재현도 커피를 마셨어요. 식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말이야, 재현아. 태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대출 있으니까 더 필요한 거 아니야? 뭐가요? 돈 벌 방법. 태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농담하던 표정이 사라졌어요. 너 지금 대출 이자 얼마씩 내? 한 85 정도요. 한 달에 85.1년이면 거의 1000이네. 4년 남았으면 4000을 이자로 내는 거잖아.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계산은 이미 수백 번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태수 입에서 다시 들으니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4000을 만약 1년 안에 벌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방법만 알면. 태수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재현과의 거리가 좁아졌어요. 재현아, 나 너 오래 알잖아. 네. 우리 민서 생일 챙겨주는 사람, 우리 아버지 병원비 걱정해주는 사람, 너밖에 없어. 형도 그랬잖아요. 우리 애 입학식 때도 오셨고. 그래. 우리 그런 사이잖아. 태수가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프로필 사진에 중년 남자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보였어요. 내 장인어른이야. 네, 알죠. 전에 뵌 적 있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지 알아? 회사 다니신다고 들었는데요. 회사가 아니라. 태수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상장 준비 중인 회사 고위 임원이야. 상장 준비. 그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내가 결혼할 때부터 계셨던 회사인데 올해 안에 상장한대. 바이오 쪽이야. 바이오. 요즘 잘 되는 분야잖아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아.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조금씩 모았어. 비상장 주식. 비상장이요? 응. 상장되기 전에 미리 사는 거야. 그러면 상장될 때 가격이 확 뛰거든. 태수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엑셀 파일이었어요. 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 아래의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나 지금 5천 넣어놨어. 장인어른 말씀으로는 상장되면 최소 3배는 간대. 3배면. 재현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1억 5천이요? 응. 보수적으로 잡아도. 커피잔을 쥔 재현의 손이 떨렸어요. 커피 표면이 살짝 흔들렸어요. 5천이 1억 5천. 그러면 내 대출금 다 갚고도 1억이. 재현아. 태수가 재현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나 너한테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해. 우리 와이프한테도 자세히 안 얘기했어. 왜요? 이건 내부자 거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니까. 장인어른도 가족들한테만 살짝 귀띔해 주신 거야. 가족들한테만. 그 말이 묘하게 달콤하게 들렸어요. 근데 너는 내 동생 같은 놈이잖아. 태수의 손이 재현의 어깨에 올라왔어요. 따뜻했어요. 너 힘든 거 내가 아는데 이런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 형, 나 너한테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 있어? 없었어요. 10년 동안. 재현이 학원 자리 알아볼 때도 솔직하게 조언해줬어요. 확장 공사로 고민할 때도 현실적인 계산을 알려줬어요. 없죠. 그럼 내 말 믿어. 태수가 커피를 마셨어요. 이건 진짜 기회야. 재현아, 너 같은 사람은 이런 기회 잡아야 돼. 너 같은 사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대출 있는 사람, 힘든 사람, 기회가 필요한 사람. 상장이 언제쯤인데요? 재현의 입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스스로도 놀랐어요. 안 할게요가 아니라 언제를 물었으니까요. 빠르면 2달, 늦어도 3달 안. 얼마나 넣어야 돼요? 최소 단위가 1천만 원이야. 근데 많이 넣을수록 수익도 크지. 1천만 원. 재현의 통장에는 없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대출을 받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태수가 일어나며 재현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급한 건 아니니까. 근데 상장일이 다가오면 비상장 주식 가격도 올라가니까 빨리 결정할수록 좋긴 해. 네. 그리고 재현아. 네. 이 얘기는 우리끼리만 하자. 알지? 네. 당연하죠. 태수가 문까지 배웅해줬어요. 재현아, 너 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한 번쯤은 기회를 잡아야지.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혼자 섰어요.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를 냈어요. 재현은 계단으로 걸어갔어요. 한 계단씩 내려갔어요.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5천이 1억 5천. 2달에서 석 달.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어요. 만약 1억을 넣으면 3억. 대출 다 갚고 2억이 남는 거네. 2층에 도착했어요. 제 학원 문 앞에 섰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갑고 단단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강사실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대출 영수증이 접혀 있었어요. 펼쳤어요. 대출 잔액 4,720만 원. 숫자를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태수 형이 거짓말할 리 없어. 1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속인 적 없잖아. 이번에도 그럴 거야.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었어요. 대출 한도 조회 화면. 신용대출 가능 금액 5천만 원.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어요. 누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앱을 끄지도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인지 가슴은 차가웠어요. 태수를 만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 동안 재현은 태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태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마치 서로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누가 먼저 꺼낼지. 하지만 재현의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조용하지 않았어요. 3배, 2달에서 석 달, 5천이 1억 5천. 숫자들이 밤낮으로 따라다녔어요. 목요일 저녁 마지막 수업이 끝났어요. 재현은 학생들을 배웅하고 강사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었어요. 예금 잔액 543만 원, 적금 0원, 대출 잔액 4,720만 원. 한숨이 나왔어요. 체험 계좌를 열었어요. 총 평가 금액 148만 7천 원, 수익률 48.7%, 일주일 만에 48만 원. 가짜 돈으로. 재현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진짜 돈이었으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태수였어요. 재현아, 있어? 형? 재현은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었어요. 아직 안 갔구나. 잠깐 올라올래? 커피 한잔 하자. 지금요? 응. 할 얘기가 좀 있어서. 4층 태수의 강사실이었어요. 커피 내리는 소리가 났어요. 원두 향이 퍼졌어요. 재현은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저번에 얘기한 거 생각해봤어? 태수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재현은 커피를 받았어요. 뜨거웠어요. 형, 나 심호흡을 했어요. 나 주식 처음이잖아요. 그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분명하게 말했어요. 거절이었어요.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 야, 재현아. 태수가 재현 옆에 앉았어요.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건 주식이 아니야. 네, 정보야. 정보요? 응. 주식은 뭐야? 차트 보고 오를지 내릴지 맞추는 거잖아. 그건 도박이지. 태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근데 이건 달라. 이건 이미 결과가 정해진 거야. 무슨 상장된다는 거, 그럼 가격이 오른다는 거, 이미 확정된 미래를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야. 태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지. 태수가 웃었어요. 친근한 웃음이었어요. 재현아, 나도 내가 초보라서 더 챙겨주는 거야. 내가 이미 해봤으니까 내가 길 닦아놓고 너한테 알려주는 건데. 형 말은 고마운데. 고맙긴. 우리 사이에 그게 어딨어. 태수가 다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어제 장인어른이랑 통화했는데 상장 일정이 거의 확정됐대. 다음 달 말
다음 달이요? 재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사두면 한 달 반 만에 3배야. 한 달 반. 그 짧은 시간이 묘하게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4년이 아니라 한 달 반. 재현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지금 주저하는 이유가 뭐야? 태수가 재현을 똑바로 봤어요. 돈이 없어서요. 그리고 무서워요. 돈은 대출 받으면 되잖아. 너 신용 좋잖아. 대출을 또 받으라고요? 왜 안 돼? 한 달 반 뒤에 갚으면 되는데. 태수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재현아, 너 지금 학원 대출 얼마 남았어? 4,700 정도요. 그럼 너 앞으로 4년 동안 매달 85씩 갚아야 되는 거지. 네, 4년이야, 4년. 그동안 민서는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돼. 돈은 더 들지. 태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근데 너는 매달 85씩 갚으면서 버텨야 돼. 그게 내 미래야. 재현은 커피잔을 쥐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반만 버티면 그 빚을 싹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안 할 이유가 뭐야? 형,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뭐가 위험해?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장인어른이 직접 확인하신 건데. 이미 상장 심사 다 통과했어. 이제 날짜만 잡으면 돼. 100% 확실한 거야. 만약에 안 되면요? 안 돼?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답답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재현아, 나 너 걱정돼서 그래. 진짜로. 형, 너 계속 이렇게 살래? 빚에 눌려서? 매일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면 애는 자고 아내는 피곤해하고 그렇게 4년을 더? 태수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재현은 지금 숨이 막혔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 끝없는 대출 상환.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냐? 태수가 재현의 어깨를 잡았어요. 숨 좀 돌리게, 숨 좀 돌리게. 그 말이 목구멍을 타고 들어왔어요. 재현은 커피를 마셨어요. 식어서 미지근했어요. 형, 나 좀 더 생각해봐도 돼요? 그래, 생각해봐. 태수가 재현의 어깨를 놓았어요. 근데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 시간이 별로 없거든. 시간이요? 응. 비상장 주식도 상장일 가까워지면 가격이 올라. 태수가 휴대폰을 조작했어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금은 주당 5,000원인데 다음 주면 6,000원 될 수도 있어. 그럼 같은 돈 넣어도 수익이 줄잖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는 게 너한테 유리해. 태수가 시계를 봤어요. 나 9시 수업 들어가야 돼. 생각해보고 연락해.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네. 2층으로 내려왔어요. 재현은 강사실 문을 열었어요. 어두웠어요.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어요.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확장 공사 견적서가 있었어요. 펼쳐봤어요. 총 공사비 7천만 원. 대출 금액 5천만 원. 상환 기간 4년. 숫자를 봤어요. 4년. 태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렇게 4년을 더? 숨 좀 돌리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었어요. 대출 한도 조회. 신용대출 가능 금액 5천만 원. 손가락이 대출 신청 버튼 위에 있었어요. 누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앱을 끄지도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이번 주 안으로 빨리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마. 위험해.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기회야. 평생에 한 번. 재현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태수 형이 거짓말할 리 없어. 10년이야. 10년. 장인이 직접 확인했다는데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밤 10시 반 집에 도착했어요. 불이 꺼져 있었어요. 모두 잠든 것 같았어요. 조용히 들어가 방으로 갔어요. 아내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재현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이번 주 안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이 목요일, 3일 남았어.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어요. 5천만 원 대출, 3배면 1억 5천.
대출 갚고 1억 남아. 민서 대학 등록금. 아내한테 미안했던 것들. 새 차. 여유. 이미 그 돈으로 할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직 받지도 않은 돈으로, 아직 벌지도 않은 수익으로 베개를 뒤집었어요. 물어보는 것까지는 괜찮겠지. 한 번만 더 형한테 물어보자. 좀 더 자세히.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가 시작됐어요. 금요일 오전, 재현은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형, 시간 되시면 점심 같이 해요. 답장은 5분 만에 왔어요. 크크 알았어. 12시에 우리 학원으로 와. 재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냥 물어만 보는 거야.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결정했다는 걸. 금요일 낮 12시 4층 태수의 강사실이었어요. 재현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받았어요. 손이 약간 떨렸어요. 형,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뭘? 비상장 주식이요. 어떻게 사는 건지 정확히. 태수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자, 봐봐. 엑셀 파일이 떴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지금 주당 가격이 5,000원. 최소 2,000주부터 살 수 있어. 그럼 1천만 원. 2,000주에 1천만 원. 재현이 중얼거렸어요. 응. 근데 상장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주당 15,000원인가? 그럼 2,000주가 3천만 원이 되는 거지. 태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딱딱 소리가 났어요. 1천 넣어서 3천. 5천 넣으면 1억 5천. 1억 넣으면 3억이요. 재현의 입에서 숫자가 나왔어요. 맞아. 태수가 웃었어요. 재현아, 너 얼마 생각하고 있어? 나는. 재현은 커피를 마셨어요.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어요. 5천 정도요. 5천.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5천이면 1억 5천. 대출 다 갚고 1억 남네. 네. 근데 재현아. 태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좀 더 넣었으면 좋겠어. 더요? 응. 평생에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와. 5천 넣어서 빚만 갚고 끝. 그건 아깝잖아. 태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1억 넣어봐. 그럼 3억이야. 빚 갚고도 2억이 남는 거야. 1억은 없어요. 아내 명의로도 받을 수 있잖아. 재현의 손이 멈췄어요. 아내 명의로요? 응. 너네 아내 신용도 괜찮지. 그럼 5천은 받을 수 있어. 그건 아내가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럼 말 안 하고 하면 되지. 태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어차피 한 달 반 뒤에 3배로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때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아.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현아, 기회비용 생각해봐. 지금 1억 안 넣으면 나중에 평생 후회해. 나도 처음엔 5천만 넣으려고 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깝더라고. 그래서 더 모아서 넣었어. 태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보수 계좌. 여기 1억 5천 들어가 있어. 상장되면 4억 5천이 되는 거야. 형이 1억 5천을요? 응. 확실하니까. 태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어요. 재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오후 3시 학원으로 돌아왔어요. 재현은 강사실 문을 잠갔어요. 혼자 있고 싶었어요.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었어요. 신용대출 가능 금액 5천만 원.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어요. 5천. 아니면 1억. 태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생에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와? 재현은 계산기 앱을 열었어요. 숫자를 입력했어요. 5천만 3 1억 5천만. 대출 4,720만 상환. 남은 금액 1억 280만. 1억 3 3억. 대출 4,720만 상환. 남은 금액 2억 5,280만. 2억 5천만 원. 숨이 멎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저녁 9시 마지막 수업이 끝났어요. 재현은 학원 문을 잠그고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어요. 핸들을 쥐고 앉아 있었어요. 아내한테 말해야 해. 1억은 아내 동의 없이는 안 돼. 심호흡을 했어요. 차를 출발했어요. 밤 10시 반 집에 도착했어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내가 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왔어요? 재현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여보, 왜요? 할 얘기가 있어요. 아내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TV를 껐어요. 뭔데요?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요. 아내의 얼굴이 굳었어요. 또 그 얘기예요? 이번엔 진짜예요. 드러나봐요. 재현은 태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비상장 주식, 상장 예정, 태수 장인의 내부 정보, 확실한 수익. 아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래서 한 달 반만 기다리면 우리 대출금 다 갚을 수 있어요. 얼마를 넣는데요? 아내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1억. 뭐?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억을 어디서 구해요? 대출 받으면 돼요. 우리 신용으로. 당신 미쳤어요? 아내가 일어섰어요. 지금 학원 대출도 못 갚아서 헛거기는데 또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사요? 여보, 이건 주식이 아니라 확실한 정보예요. 그 사람 말이 왜 그렇게 믿어져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태수 형이에요. 10년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요. 10년 알았으면 뭐해요?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변해요. 형은 아니에요. 형은 진짜 나를 걱정해서. 걱정? 진짜 걱정하는 사람이 1억씩 대출 받으라고 해요? 아내가 재현 앞에 섰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우리 지금 빚만 5천이에요. 거기다 1억을 더 지면 어떡해요? 상장만 되면 다 갚아요. 한 달 반이면 끝나요. 만약에 안 되면요? 안 될 리 없어요. 이미 상장 심사 통과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형, 장인이 직접 확인했대요. 그 회사 고위 임원이라고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뭔데요? 아내가 소파에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여보, 나 무서워요. 이거 잘못되면 우리 어떡해요? 민서는 어떡하고? 잘못 안 돼요. 제가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는데요? 당신 주식 해본 적도 없잖아요. 재현은 할 말이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여보. 아내가 재현을 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4년만 참으면 돼요. 4년이 얼마나 긴데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건 도박이에요. 도박 아니에요. 재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건 정보라고요. 확실한 정보. 아내가 눈물을 닦았어요. 여보, 나 평생 당신 믿고 살았어요. 학원 확장할 때도 반대 안 했어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아내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난 반대예요. 절대 안 돼요.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약속해요. 이거 안 한다고. 아내가 재현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알았어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할게요. 아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재현은 일어났어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방으로 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약속했어. 안 한다고. 하지만 머릿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장만 되면, 3억이면 빚을 다 갚고 아내한테 미안했던 것들.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었어요. 대출 신청 화면. 손가락이 화면 위에 있었어요. 자신 명의 신용대출 5천만 원. 입력. 신청 버튼. 정말 신청하시겠습니까? 재현은 숨을 멈췄어요. 클릭.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5천만 원.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다른 은행 앱을 열었어요. 아내 명의 계좌였어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대출 한도 조회. 신용대출 가능 금액 5천만 원.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내한테 약속했는데.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출 신청. 5천만 원. 입력. 신청 버튼. 정말 신청하시겠습니까? 재현은 눈을 감았어요. 클릭.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했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한 달 반만, 그러면 모든 게 달라져. 토요일 아침,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2건 다 대출 승인. 재현은 은행으로 갔어요. 서류에 사인했어요. 볼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어요. 본인 명의에 5천만 원, 배우자 명의에 5천만 원, 합계 1억 원. 통장을 받았어요. 숫자를 봤어요. 잔액 1억 원. 1억. 평생 처음 보는 숫자였어요. 오후, 학원에 갔어요. 토요일이라 학생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재현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쉬는 시간, 화장실에 갔어요.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형, 1억 할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오케이, 잘 생각했어. 계좌번호 보낸다. 계좌번호가 왔어요. 국민은행 1-2-3-에-4561-789-012 박태수. 재현은 은행 앱을 열었어요. 계좌이체. 받는 사람 박태수. 계좌번호 1-2-3-에-4561-789-012. 비밀번호 입력.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1억. 돌이킬 수 없어. 심호흡을 했어요. 비밀번호 입력. 이체하시겠습니까? 재현은 눈을 감았어요. 예. 클릭. 딩 소리가 났어요.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잔액 23만 4,500원. 텅 비어버렸어요. 재현은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했어.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으로는 그 돈을 써버렸으니까요. 3억. 대출 상환. 2억 5천 남음. 민서 대학 등록금. 아내한테 선물. 새 차. 여행. 미래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 달 반 뒤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수였어요. 재현아, 입금 확인했어.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형, 한 달 반만 기다려. 너 인생 바뀔 거야. 네. 전화를 끊었어요.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재현의 얼굴이 비쳤어요. 창백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기대로. 그날 밤 집에 돌아갔어요.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왔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힘들었죠? 괜찮아요. 재현은 웃었어요. 아내도 웃었어요. 어제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네. 재현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은행 앱. 대출 잔액 1억 원. 숫자를 봤어요. 죄책감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밀어냈어요. 한 달 반만.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아내도 이해할 거야. 3억을 보여주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거짓말로. 자기 합리화로. 1억을 보낸 그 다음 날부터 재현의 삶은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학원에 가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안으로는 매 순간이 다르게 흘렀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었어요. 하루에 몇십 번씩. 태수에게서 문자가 왔나. 상장 소식이 올까봐. 일주일이 지났어요. 재현은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형, 소식 있어요? 답장이 왔어요. 아직. 다음 주쯤 상장 일정 공시 나온대. 알겠습니다. 재현은 안도했어요. 아직이라는 건 아직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2주일이 지났어요. 학원에서 월급이 나왔어요. 통장에 350만 원이 찍혔어요. 재현은 숫자를 봤어요.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게 마지막 쪼들림이겠지. 다음 달부터는 달라져. 월급에서 생활비 150만 원을 빼고 학원 대출 이자 85만 원을 내고 신용대출 이자 70만 원을 냈어요. 남은 건 45만 원.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남았네 생각했을 텐데 45만 원으로 뭘 해. 다음 달에는 3억이 생기는데. 재현의 기준이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3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어요. 요즘 왜 그래요? 말도 없고.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학원 일이 힘들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힘든 건 학원이 아니라 매일 밤 1억 원을 생각하는 재현의 머릿속이었어요. 여보. 아내가 재현을 봤어요. 그때 그 얘기 안 한 거 맞죠?
네, 안 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아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당신 정신 차린 거 보니. 재현은 고개를 돌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신 차린 게 아니야. 이미 늦었어. 4주일째 4월 둘째 주 월요일 밤이었어요. 재현은 태수에게 전화했어요. 형, 나 불안해요. 야, 뭐가 불안해? 이번 주 안에 공시 나온대. 정말요? 응. 장인어른이 어제 말씀하셨어. 거의 다 됐다고. 그래요. 재현아, 조금만 더 참아. 고지야. 전화를 끊고 재현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곧 끝나. 운명의 날 -4월 둘째 주 화요일 아침 오전 8시 20분이었어요. 재현은 학원 2층 복도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삐삐삐삐. 문이 열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알림. 재현은 휴대폰을 봤어요. 화면이 떨렸어요. 아니, 손이 떨린 거였어요. 투자 알림 보유 종목 거래 정지.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문자를 열었어요. 바이오, 상장 폐지 결정으로 인한 거래 정지. 자세한 내용은 눈앞이 하얘졌어요. 상장 폐지. 복도로 들어갔어요. 문이 뒤에서 쿵 닫혔어요. 벽에 기댔어요. 차가운 벽이 등에 닿았어요. 다시 휴대폰을 봤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문자는 그대로였어요. 상장 폐지 결정.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재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1억. 다 날아간 거야? 숨이 막혔어요. 황급히 HTS 앱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2번 만에 겨우 로그인했어요. 화면이 떴어요. 평가 금액 2,950만 원. 손실률 -70.5%. 1억 원이 2,95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7,050만 원이 증발했어요. 재현은 벽을 타고 미끄러지며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어떻게 이렇게.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수였어요.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형, 재현아, 봤어? 목소리가 침착했어요. 너무 침착했어요. 응,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야,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진정이 돼요? 1억이에요. 1억. 알아. 나도 당황스러워.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지금 장인어른한테 확인 중이야. 확인은 무슨,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야.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재현아, 들어봐. 재현은 숨을 죽였어요. 이거 상장 폐지긴 한데 재상장 얘기가 있어. 뭐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회사 쪽에서 재상장 추진 중이래. 지금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데 곧 해결된대. 그게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장인어른이 직접 말씀하셨어. 지금 팔면 진짜 손해야. 지금 팔면요? 재현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응, 지금 팔면 원금의 30%밖에 못 건져. 1억 넣었으면 3천만 원만 돌려받는 거야. 7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면 안 된다는 거야. 태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재상장되면 원금은 건지니까. 아니, 수익도 날 수 있어. 재상장이 정말 돼요? 장인어른이 그러셨어. 회사가 지금 구조조정 중인데 끝나면 다시 상장 신청한대. 재현은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차가웠어요. 얼마나 걸려요? 몇 달 걸릴 수도 있어. 근데 기다리면 돼.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 재현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재현아, 나도 똑같아. 나도 1억 5천 넣었다고. 근데 나는 안 팔 거야. 팔면 진짜 끝이야. 조금만 참아. 재상장되면 괜찮아질 거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재현은 복도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하지만 재현은 추웠어요.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7천만 원, 3천만 원만 남아. 손이 떨렸어요.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스쳐 지나갔어요. 아직 안 팔았어. 팔기 전까지는 손해가 아니야. 재상장되면. 재현은 벽을 짚고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강사실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았어요. 확장 공사 도면이 책상 옆에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태블릿 PC. 태블릿을 켰어요. HTS 앱을 열었어요. 평가 금액 2,950만 원.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심해 중.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재상장. 그 단어를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7천만 원이 날아갔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으니까. 태수형 말대로 지금 팔면 진짜 손해야. 기다리면 돼.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하루 오전 수업을 했어요. 학생들 앞에 섰어요. 칠판에 글을 썼어요. 분필을 쥔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삐뚤어졌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웃었어요. 억지로.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로 갔어요. 변기에 앉아 휴대폰을 봤어요. HTS 앱. 평가 금액 2,950만 원.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거래 정지였으니까 토할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도 힘들었어요. 오후 3시 쉬는 시간이었어요. 강사실에서 강사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원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이현주가 물었어요. 아,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 무리하지 마세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어요.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이 비쳤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재현은 생각했어요. 들키면 안 돼. 아내한테. 아직은. 저녁 10시 마지막 수업이 끝났어요. 학생들을 배웅했어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래, 조심히 가. 문을 잠갔어요. 강사실로 돌아갔어요. 불을 끄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형, 정말 재상장돼요? 답장이 왔어요. 응. 장인어른 말씀이시니까 조금만 기다려. 얼마나요? 6개월에서 1년. 재현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1년. 1년을 어떻게 버티지?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지금 팔면 3천만 원, 7천만 원 손실. 기다리면 혹시 모르잖아요. 재현은 그 혹시를 붙잡았어요. 밤 11시 집에 도착했어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조용히 들어갔어요. 거실을 지나 방으로 갔어요. 아내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재현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숫자가 보였어요. 1억 2,950만, 손실 7,050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재상장되면 괜찮아. 조금만 더. 그 말을 반복했어요. 주문처럼. 그 다음 날부터 재현은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학원 원장. 웃고 가르치고 집에 돌아가는. 하지만 안으로는 7천만 원의 손실을 안고 매일 버티는 사람. 매일 밤 HTS 앱을 켰어요. 평가 금액 2,950만 원.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 밤 재현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재상장되면 괜찮아. 조금만 더. 팔면 안 돼. 인정하면 안 돼. 한 달이 흘렀어요. 5월이 왔어요. 재상장 소식은 없었어요. 하지만 재현은 계속 기다렸어요. 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팔면 모든 게 끝이니까. 7천만 원이 진짜로 사라지는 거니까.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 그래서 재현은 버텼어요. 매일 밤 재상장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3개월 후 마이너스 7월 재현은 버티고 있었어요. 매달 대출 이자가 나갔어요. 학원 대출 이자 85만 원, 신용대출 이자 본인 명의 35만 원, 신용대출 이자 아내 명의 35만 원, 합계 155만 원, 월급 350만 원에서 생활비 150만 원을 빼면 200만 원.
거기서 이자 155만 원을 내면 45만 원이 남았어요. 민서 학원비가 30만 원, 남는 건 15만 원. 재현은 4월에 있던 비상금 500만 원을 조금씩 깨먹으며 버텼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우리 비상금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재현은 밥을 먹다 멈췄어요.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빠듯하긴 한데 이렇게까지 줄 줄은 몰랐네요. 아내가 통장을 봤어요. 500만 원이 15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관리를 못했네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아내가 재현을 똑바로 봤어요. 얼굴도 안 좋고 말도 없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정말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7월 중순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대출 이자 연체 안내. 7월분 이자 미납. 재현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부족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비상금 150만 원을 깨서 이자를 냈어요. 이제 남은 건 0원. 그날 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비상금 다 떨어졌어요. 네, 알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대체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활비가 생각보다. 거짓말 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뭔가 숨기고 있죠? 아니에요. 그럼 통장 좀 보여줘요. 왜요? 의심스러우니까요. 아내가 손을 내밀었어요. 재현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었어요.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아내가 화면을 봤어요. 스크롤을 내렸어요. 이게 뭐예요? 아내의 손가락이 한 항목을 가리켰어요. 신용대출 이자 35만 원. 신용대출요? 언제 받았어요? 그게. 그리고 이건 아내가 다른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자신 명의 통장. 내 명의로도 대출이 있네요. 35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대출 받았어요? 내 명의로? 미안해요. 얼마나 받았는데요? 1억. 뭐?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억을 대출 받았어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당신 그때 그거 했어요, 주식?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해요. 주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지금 얼마 남았어요? 3천. 1억이 3천이요?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7천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아직 안 팔았어요. 뭐? 그럼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 상장 기다리고 있어요. 제 상장? 아내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당신 아직도 그 말 믿어요? 형이 그랬어요. 제 상장 된다고. 박태수요? 네. 아내가 일어섰어요. 내일 그 사람 만날 거예요. 당신도 같이 가요. 여보, 됐어요. 더 이상 당신 말 안 믿어요. 내가 직접 확인할 거예요. 다음 날 목요일 오후 3시. 재현과 아내는 4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재현의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태수의 학원 앞에 섰어요. 아내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태수의 목소리였어요. 박태수 씨, 저 김재현 아내예요. 침묵.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태수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강사실로 들어갔어요. 태수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아내가 앉지 않았어요. 서서 태수를 봤어요. 박태수 씨, 제 남편한테 들었어요. 네, 1억 날렸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요? 박태수 씨도 날렸어요? 네, 얼마나요? 비슷해요. 재현이랑. 증명할 수 있어요? 재현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형을 의심하면 안 돼. 왜요? 당신은 그 사람 말만 믿고 1억을 날렸잖아요. 아내가 태수를 똑바로 봤어요. 거래, 내역 보여주세요. 태수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거래, 내역이요? 네, 정말 손해봤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보여주세요. 아내의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앱을 열었어요. 거래 내역 화면을 보여줬어요. 아내가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이게 뭐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현도 화면을 봤어요. 매수 2024년 3월 20일 3만 주 1억 5천만 원. 매도 2024년 4월 9일 3만 주 1억 6,740만 원. 시간이 멈췄어요. 4월 9일? 재현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형, 이게 뭐예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4월 9일이면 상장 폐지되기 이틀 전이잖아요. 재현아, 형은 상장 폐지 전에 다 팔았어요? 아내가 화면을 더 자세히 봤어요. 1억 6,740만 원, 수익까지 났네요. 1,740만 원 벌었어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한테는 재상장 기다리라고 하면서요? 당신은 미리 팔았어요? 형, 재현이 소리쳤어요. 대답해요. 이게 뭐예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미안하다고요? 형은 언제부터 알았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장 안 된다는 거 언제부터 알았어요? 4월 초. 재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내가 돈 넣고 일주일 뒤잖아요. 장인어른이 그때 말씀하셨어. 상장 심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럼 그때 나한테 말했어야죠. 말할 수가 없었어. 왜? 너한테 말하면 너도 팔 거 아냐? 태수가 재현을 봤어요. 그럼 가격이 폭락해. 나도 못 빠져나와. 재현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재현아, 나도 살아야 했어. 살려고 친구를 팔았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이에요. 10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나눴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가 재현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하지만 재현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응. 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형이 이용한 사람. 너뿐이야. 왜 나만이요? 내가 제일 믿을 것 같았어. 태수가 작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한 거 알았으니까 내가 제일 믿을 것 같았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재현은 태수를 봤어요. 10년을 알고 지낸 얼굴.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형. 응. 우리 이제 끝이에요. 재현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재현은 돌아섰어요. 아내가 재현의 팔을 잡고 함께 나왔어요.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섰어요. 재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기댔어요.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물었어요.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월 초에 알았어. 그런데 나한테는 재상장 기다리라고 했어. 그 사이에 형은 팔았어. 수익까지 냈어. 계단을 내려갔어요. 3층, 2층. 제 학원 앞을 지나쳤어요. 1층. 밖으로 나왔어요. 7월의 햇살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재현은 추웠어요. 손발이 차갑게 식었어요. 주차장에 섰어요. 재현은 차에 기댔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여보. 아내가 재현의 등을 쓸어줬어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팔아요. 지금 당장 3천만 원밖에 안 났는데요. 그래도 그게 다예요. 더 기다리면 그것마저 없어져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1억이 3천만 원, 7천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더 후회해요. 알았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현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켰어요. HTS 앱을 열었어요. 평가 금액 2,950만 원. 매도 버튼을 봤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누를 수가 없었어요.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혹시 모르잖아. 스스로를 또 속였어요. 화면을 껐어요.
일주일 후 뉴스가 떴어요. 바이오 상장 폐지 최종 확정. 재상장 불가 판정. 재현은 휴대폰을 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HTS 앱을 열었어요. 평가 금액 1,480만 원. 3천만 원이었던 게 이제 1,48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1억 원이 1,480만 원. 8,520만 원이 증발했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깨졌어요. 재현도 깨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형, 나 다 날렸어요. 답장이 왔어요.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어요. 10년 우정의 끝. 두 글자. 미안하다. 재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하지만 재현의 세상은 어두웠어요. 일주일 후 -7월 말. 재현은 결국 팔았어요. 늦었지만 HTS 앱을 열고 매도 버튼을 눌렀어요. 매도가 완료되었습니다. 입금액 1,462만 원. 1억 원이 1,462만 원이 되어 돌아왔어요. 8,538만 원. 그만큼이 증발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박태수의 계좌로 들어갔어요. 재현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 8월. 학원은 여전히 돌아갔어요. 확장 공사로 넓어진 강의실, 새로 깐 바닥재, 깨끗한 벽. 학생 수는 늘었어요. 수익도 조금 늘었어요. 하지만 빚이 너무 컸어요. 학원 확장 대출 4,700만 원, 신용대출 본인 명의 5천만 원, 신용대출 아내 명의 5천만 원, 합계 1억 4,700만 원. 매달 나가는 돈, 학원 대출 이자 85만 원, 신용대출 이자 본인 35만 원, 신용대출 이자 아내 35만 원, 합계 155만 원, 재현의 월급 35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학원 운영비 80만 원, 남는 돈 120만 원, 이자 155만 원을 매면 -35만 원. 매달 적자였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나 일 시작할게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화가 없었어요. 체념이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죠. 다음 주부터 아내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시급 1만 원, 하루 5시간, 주 5일, 한 달에 100만 원. 그 돈으로 적자를 메웠어요. 9월. 어느 날 복도에서 태수와 마주쳤어요. 우연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태수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재현도 외면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태수가 탔어요. 재현은 타지 않았어요. 계단으로 갈게요. 문이 닫혔어요. 태수의 얼굴이 사라졌어요. 10년 우정, 3초 만남, 그게 끝이었어요. 10월. 재현은 책상 서랍을 정리했어요. 확장 공사 도면이 나왔어요. 펼쳐봤어요. 총 공사비 7천만 원, 대출 금액 5천만 원, 예상 투자 회수 기간 3년. 계획대로였다면 3년 만에 회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알 수 없었어요. 도면을 접었어요.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책상 위를 봤어요. 태블릿 PC가 있었어요. 켰어요. HTS 앱이 여전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아이콘을 길게 눌렀어요.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앱이 사라졌어요. 화면이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재현의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어요. 11월.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원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 괜찮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원장님이 쓰러지면 학원도 안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6개월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부쩍 늘었어요. 눈가 주름도 깊어졌어요. 볼도 꺼졌어요. 이게 나야? 거울 속 남자가 낯설었어요. 12월. 겨울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민서가 편지를 줬어요. 아빠, 이거. 산타에게 쓴 편지였어요. 재현은 편지를 펼쳤어요. 산타 할아버지, 저는 올해 선물 필요 없어요. 대신 우리 아빠가 웃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빠가 너무 안 웃어요. 그리고 엄마도 힘들어 보여요.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서 올림. 글자가 흐려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아빠, 왜 울어요? 민서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야, 안 울어. 재현은 눈물을 닦았어요. 먼지 들어가서 그래. 그럼 됐다. 아빠 울면 나도 슬퍼. 민서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해. 새해 -1월. 1월 1일 떡국을 먹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올해는 좀 나아지겠죠? 그래야죠. 우리 같이 버텨요. 고마워요. 아내는 재현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원망을 넘어선 거였어요. 그게 더 아팠어요. 1월 어느 날 재현은 강사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어요. 차가웠어요. 책상 위를 봤어요. 확장공사 도면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꺼진 태블릿 PC. 확장공사 도면 옆에 켜진 HTS 화면.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끝이었어요. 학원은 확장됐어요. 넓어진 강의실, 늘어난 학생. 하지만 재현의 마음은 쪼그라들었어요. 빚은 1억 5천만 원. 계좌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아내는 매일 마트에서 일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재현은 서랍을 열었어요. 대출 영수증을 꺼냈어요. 숫자를 봤어요. 1억 4,700만 원. 그리고 생각했어요. 주식이 나를 망친 게 아니야. 박태수가 나를 배신한 것도 문제지만 진짜 재현을 무너뜨린 건 따로 있었어요. 믿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한 그 과정. 아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 사람 말이 왜 그렇게 믿어져요? 위험해요. 하지만 재현은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 태수의 말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의심을 멈췄어요. 왜냐하면 의심하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았으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빨리 빚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한 번만 기회를 잡고 싶어서. 그렇게 재현은 스스로를 속였어요. 모든 순간 재현에게 선택권은 있었어요. 멈출 수도 있었어요. 아내 명의로 대출받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상장 폐지됐을 때 바로 팔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으로 그 돈을 써버렸으니까. 3억, 대출 상환, 민서 등록금, 새 차. 없는 돈으로 미래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미래가 무너졌을 때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버텼어요. 재상장되면 조금만 더. 그렇게 손실은 더 커졌어요. 1억이 1,500만 원으로. 재현은 영수증을 다시 접었어요. 서랍에 넣었어요.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웃었어요. 억지로.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웃을 수 있겠죠. 1억 5천만 원의 빚을 다 갚는 날.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0년, 15년, 재현은 알았어요. 지름길은 없다는 것. 쉬운 돈은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내 안의 목소리라는 것. 수업 시간이 다가왔어요. 재현은 교재를 들고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경제 단원할 거야. 칠판에 글을 썼어요. 투자의 원칙. 분필 가루가 손에 묻었어요. 1점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 2점 확실한 것은 없다. 3점 손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이 공책에 받아 적었어요. 재현도 마음에 새겼어요. 이번엔 진짜로.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어요. 신호 대기 중 재현은 백미러를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 비쳤어요.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엑셀을 밟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민서도, 빚도,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재현은 살아갈 거예요. 1억 5천만 원의 빚을 안고. 에필로그. 확장은 끝났어요. 학원은 넓어졌어요. 하지만 재현의 삶은 좁아졌어요. 매달 155만 원의 이자, 아내의 마트 일, 빚바랜 꿈들, 그리고 하나의 깨달음.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나 자신이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편한 길만 찾으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며. 그렇게 재현은 재현을 무너뜨렸어요. 책상 위, 확장공사 도면, 그 옆,
꺼진 화면, 그 위로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